네, 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팡 뜬다. 최대 수혜주는 어디? 그렇죠. 지난 22일 미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는 이번에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새로운 FANG,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 아닙니다. 새로운 팡이 뜬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자, 과연 새로운 팡이 무엇인지 오늘은 깊이 있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뉴팡, 새로운 팡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주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일 국제유가는 장중 115달러까지 상승했는데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국면입니다. 먼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한 새로운 팡 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팡과는 다른 건데요. F는 연료, A는 농업, N이 천연자원, G는 금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원유와 곡물의 가격이 급등하고 안전자산인 금값도 오르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팡 주식과 관련된 국내 대표주 그리고 주가 상승률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주가가 오른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F인 연료 관련주 보시죠. 원전주인 두산중공업과 한신기계 그리고 풍력주인 CS베어링, CS윈드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대표적 원전주인데요.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은 4%입니다. 한신기계는 무려 140%가량 주가가 상승했고 풍력주도 에너지 업종 중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CS베어링은 연초 대비 약 12% 상승했습니다. 다만 CS윈드는 기대감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모습으로 약 2%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A죠. 농업의 국내 관련주 보겠습니다. 남해화학과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가 있는데요. 코로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적 식량 위기가 다가오면서 농업 관련주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남해화학의 연초 대비 주가는 약 17% 올랐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은 주가가 무려 185% 상승했고 팜스토리도 30%가량 올랐습니다. 다음은 N인데요. 천연자원 관련주입니다. 정유주인 S오일과 가스업종인 GSE, 대성에너지가 있습니다. S오일은 정제마진의 수혜를 입었는데요. 연초 대비해서는 약 4% 상승했습니다. GSE는 95%, 대성에너지는 약 35% 올랐습니다. 다음은 G죠. 금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요. 국내 금 관련주로는 고려아연과 IT센, 엘캠텍이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연초 대비 주가는 15% 올랐고 IT센은 자회사 중 한국금거래소가 있는데요. 대표적 금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주가는 약 10% 상승했습니다. 엘컴텍의 주가는 13%가량 올랐습니다. 팡 업종과 관련한 증권사 의견도 보시죠. 먼저 키움증권은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유럽이 최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인 비철금속 가격의 상승을 중장기적으로는 풍력 발전의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CS윈드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농업 업종의 강세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곡물 가격의 강세는 우크라 사태의 영향이라고 밝혔는데요. 4월부터 파종을 시작해야 하는데 올 하반기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주로는 비료 관련주인 남해화학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팡 주식의 정유와 국내 관련주 알아봤습니다. 네, 최수정 교수님, 이 최근에 에너지나 농업 등 이른바 이 새로운 팡 주식이 이제 뜨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존의 기술주 중심의 팡 주식 같은 경우에 연초 이후 많이 떨어진 반면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뭐 원유나 뭐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공급 대량 우려 때문에 가격 상승이 상품 가격에서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유가를 비롯해서 뭐 철강서, 뭐 석탄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이런 현상에 있어서의 그 시발점은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좀 보시면 국내에서는 뭐 비료, 농업, 철강 방금 전에 우리 이담 교수가 얘기했던 그런 관련주도 다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관련주들은 사실상 변두리다. 핵심이 없다. 네.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거나 가치에 반영되는 주식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 이유인즉 지금 해외에서 기업들 올라가는 거 보면 대부분 다
곡물이거든요. 네. 아니면 뭐 유가라든가 시추 생산한다. 우리나라에서 시추 생산해서 원유 뽑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곡물도 곡창지대 투자해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공통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이 촉매제가 계속 모멘텀을 작용하니까 국내에서는 대체제 성격으로 좀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단기적인 상승 이것은 묻지마 어떤 상승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아까 투기적 거래고 네. 모멘텀적인 거래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가 같이 공통적인 하나 국내에서는 정말 이것이 실적에 반영되거나 가치적으로 반영될 기업은 거의 그렇게 많지 없다. 않다. 거의 네. 많지 않다. 그리고 요 팡 보시면은 여기서 다 농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농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곡물이잖아요. 네. 곡물이 지금 생산이 좀 안 될 수 있죠, 당연히 전쟁을 하니까. 네. 그렇다고 재고라든가 비축 밀량이 없을까요? 많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유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금하고 철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축한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되는 거니까 철강, 네. 금속 이런 쪽으로는 실적으로 수혜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요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로 올라가는 것들은 많이 급등 나오는 거 오늘 같은 경우 수산물도 올라가잖아요. 밀하고 쌀이 부족하다 해서 매일같이 물고기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시장에서는 자꾸 이슈를 만들면서 테마 성격을 하니까 단기 이슈로 이런 보면 구분을 되겠네요. 확실히 네.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팡에서 A가 하나 빠졌죠. 애플이.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도 팡에서 A가 하나 빠졌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 앤드페스, 항공. 항공 우주와 방위 산업이 항상. 팡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도 새로운 그 빠졌다는 A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주 냉정한 지적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문제는 1분기는 좋았습니다. 저도 방금 이담교 캐스터 그 주가 수익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 100% 종목도 네, 있대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분기입니다. 과연 2분기에도 뉴팡주가 좋아질까요? 이 뉴팡주는 제가 비유를 이렇게 우선은 또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적인 달렸다? 사태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시발점에 대해서 올라갔고 네. 그건 결국 끝나는 시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면 암표상과 좀 비유를 할까요? 약간 암표상들이 뭐 사실 그 날짜에 코리안 시리즈 하면 암표상들이 평균 뭐 그렇죠. 10,000원이다 티켓값이 근데 네. 계속 올라가잖아요. 경기 시작 직전에 끝나죠. 그렇죠. 근데 경기 시작은 알죠. 네. 그렇죠. 언제인지. 그런데 모르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 시점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테마 성격으로 상승의 어떤 변동을 일으키면서 유입을 시키고 관심을 끌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저는 철강석 가격을 좀 주목했었는데 철강 가격이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에도 또 인상이 확정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결국 4월 달까지는 이 모멘텀이 어쨌든 상승으로 끌고 올라오는 유입의 재료로 쓰일 거고요. 4월 달까지는 이런 관련주도 계속 급등락이 있으면서 네. 거기서 투자가 아닙니다. 성공 투자할 종목이 아니라 성공 매매할. 그러니까 매매 변동이 크면 어쨌든 거기서 2, 3%든 네. 5%든 차익 매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 변동은 4월 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하나 만일 휴전이나 종식이 딱 발표가 된다고 해서 당장 이런 모든 공급 대란들이 해결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럼요. 왜냐하면 네. 최근에 지금 러시아에서 공장, 우크라이나 철강 다 공장이 부서져가지고. 네. 아조보스탈 같은 경우는 폭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만약 고루가 멈췄다고 한다면 당장에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생산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이 있어서 네. 그 점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관련주 뭐 아람코, 쉐브론, 유가 시추거든요. 석유 메이저 업체들인데 네. 연중 대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정확히 좀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빨리 말씀드리면 아람코 같은 경우는 올해 연중 35달러인데 현재 44달러까지 올라가고 네. 그렇게 무거운 주식이요. 글쎄요.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뭐 ADM이라 가지고 농업 관련주도 많이 올랐다라는 점. 네. 근데 이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수혜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230 종목 캐치 오늘 캐치한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고려아연입니다. 교수님, 고려아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고려아연은 실질적으로 수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죠. 기업에서 차지라면 이겁니다. 사실상 제가 작년 처음 방송할 때 또 고려아연을 처음 얘기했었고 상반기에 네. 40만 원대, 44만 원대 중간중간에 고려아연 계속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이 이슈에서도 고려아연을 계속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유인즉
아이언 스팟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는 스팟 가격이 올라간 것 동시에 아이언 스팟 TC에서 이 재련 수수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언 재련 업체들은 재련 수수료에 대한 것이 올라갈수록 더 돈을 버는데 또한 재련 수수료가 계약할 때 정광업체 계약을 할 때 정광 생산할 때 90% 이상을 생산하고 초과분이 나오면 자기 거죠. 자기 겁니다. 지금 자기 게 될 게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익 측면이 많을 거고 금과 은도 상품 가격 인상하면서 고려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전력난이 있죠. 네. 러시아에서 LNG 들어오니까 전력난 때문에 재련소들이 가동률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고려에는 전력난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생산성이 더 증대되면서 반사수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래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각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60만 원 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40만 원대, 44만 원대 그리고 50만 원 눌렀을 때도 계속 매수를 관점했는데 이제는 60만 원대 넘기 전까지 네. 마지막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230 종목 캐치 고려 아연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찬 고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